네, 오늘은 나성범 선수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10일 오전 7시 한국 시간으로 나성범 선수의 메이저리그 포스팅이 이제 마감이 됐는데 계약이 없이 포스팅이 마감되면서 메이저리그 진출이 좀 불발됐습니다. 실패. 네. 오늘은 이제 저희가 이제 한국인 야수들, 특히 외야수들이 이제 앞으로의 메이저리그 진출이 어려운지 한번 전망을 좀 해보고 또 향후에 이 외에도 좀 메이저리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선수들의 진출 가능성을 좀 살펴볼 예정이고요. 또 나성범 선수가 잔류하게 되면서 상위권 판세와 또 NC의 전력 구상, 또 외국인 구성까지 마쳤기 때문에 이 한번 이야기들을 다뤄보도록 할까 합니다. 파슨스 선수 그죠? 네. 영입 발표했습니다. 11일. 올해 메이저리그에 진출하고 싶어 했던 3인이 있었죠. 네. 그죠? 지난해 말부터 이제 준비를 했는데 선수 3명, 포스팅 2명입니다. 김하성 선수 그리고 나성범 선수. 네. 양윤종 선수는 완전 FA였고 김하성 선수 샌디에이고 파드리스하고 4년 뭐 굉장히 큰 대박 계약을 했고 4+1년이었고 네. 양윤종 선수는 아직 이제 소식이 없습니다. 네. 나성범 선수는 포스팅이 좌절 실패했고 지난해 이제 제가 영상으로 이 3명의 선수 중에서 메이저리그 진출 한 1.5명 정도 1.5명 갈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뭐 김하성 선수는 갈 것 같고 나머지 2명 선수 중에서 잘하면 1명 정도 갈 것 같았다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냥 김하성 선수 1명이 거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양현종 선수는 그냥 뭐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지금 현 상황으로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일단은 1월 20일 정도까지 기다려보고 결론을 내겠다고 했는데 현재 좀 상황이 어떤가요? 지난주와 비교해서 지금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달라진 것이 없고 그 미국과의 협상이 그렇습니다.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뭔가 좀 진출 가능성은 좀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막판에 이제 큰 반전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기아 구단하고 그냥 FA 협상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기아 구단도 차츰 이제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이너 거부권이라든지 메이저리그 보장 계약이라든지 완전 FA지만 양현종 선수의 커리어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그냥 나갈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자 그런 것도 생각을 하면 조금 어렵다. 나이도 있고. 그렇다면 나성범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뭐 한 2년 전부터 메이저리그를 염두에 두고 이제 좀 공개적으로 준비도 해왔고 굉장히 좀 차곡차곡 뭐 에이전시도 워낙 큰 곳이고요. 스카포라스가 운영하는. 그렇기 때문에 기대가 조금 있었어요. 뭐 저 역시도 나성범 선수라면 또 가능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좀 왜 잘 결과가 좀 원하는 만큼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봐야 할까요? 뭐 스카포라스가 만능은 또 아닌 거겠죠. 물론 이제 선수를 보고 하는 것이니까 구단이 에이전시가 좋은 에이전시가 있으면 아무래도 영향을 받겠죠. 뭐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선수 PR이라든지 잘 하겠지만 결국은 선수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연말에 나성범 선수 쪽으로 한 2개 팀 정도가 문의는 있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관심을 보인 거네요. 네, 그렇죠. 하지만 이제 제대로 된 협상을 못했다. 뭐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다 할 정식 오퍼는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뭐 오퍼가 왔는데 오퍼가 이게 조금 부족했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좀 뭐 정식 오퍼는 좀 없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나성범 선수가 이제 1989년생이고 이제 올해 만으로 32살인데 이게 뭐 메이저리그 입장에서는 사실 뭐 신인이나 다름없는 선수를 뽑는 거다 보니 이게 참 이 나이가 적지 않다고 이제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적지 않은 나이죠. 적지 않은 나이고 계약을 하게 되면 보통 한 2년 계약 그죠? 또 3년 계약 뭐 이렇게 하게 되는데 뭐 1년 계약을 하는 경우는 좀 드물지 않습니까? 없죠. 네, 거의 없죠. 그렇다 하면 또 나이를 또 감안할 수밖에 없고 2019년에 무릎 부상 이 부분은 좀 큽니다. 십자인대 파열. 이 부분은 정말 나성범 선수도 지금도 정말 아쉬울 것 같아요. 이렇게 5툴 플레이어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 물론 뭐 정확도는 조금 떨어집니다. 삼진이 많으니까 5툴에서 글쎄 정확도가 좀 추가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도 그래도 3할을 치는 선수니까. 그렇지만 스피드를 좀 잃었죠. 무릎 부상으로. 이제 국내에서는 큰 무리 없는 외야 수비 능력이다. 하지만 메이저리그 외야수들은 특히 이제 코너 외야수라고 하면 타격뿐만 아니라 이제 강력한 이제 공간 점유라고 그러죠. 수비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송구는 참 가공할 만하다. 사실 나성범 선수도 어깨가 좀 좋은 편인데 투수 출신이라 또 워낙 그 선수들과 객관적으로 이제 비교를 하자면 또 그런 근본적인 차이가 조금 있지 않을까. 그렇죠. 장점이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죠. 그리고 삼진이 좀 많은 것도 마이너스는 맞습니다. 뭐 지난해 130경기에서 자신 한 시즌 최다입니다. 뭐 이것은 좋은 의미에서 최다가 아니죠. 108개의 삼진을 당했는데 지금 이제 584타석에서 삼진 비율이 25.3% 중에 높은 편이고 통산 이제 4,100
45, 또 21.9%, 907개의 삼진을 당했는데 네. 이제 통산 볼넷은 327개, 삼진은 약 한 3분의 1 수준인데 어떻게 보면 메이저리그를 도전하고 싶어 했던 또 다른 선수가 있습니다. 멜 로하스 주니어 선수. 맞아, 로하스 선수도 계속 이제 빅리그의 꿈을 품고 있는데 오프만 오기를 기다렸어요. 계속 기다렸어요. KT도 알고 있었죠. 근데 결국은 적어도 2년 계약, 유의미한 2년 계약에 정말 뭐 빅리그 계약은 오퍼가 오지 않아서 결국 이게 실패했기 때문에 한신으로 갔던 부분인데 KBO 리그 승적만 놓고 보면 나승범 선수에 비해서 뒤처집니까? 로하스 선수가? 뭐 MVP인데 뒤처지지 않죠. 물론 이제 미국 야구에서 로하스 선수는 이미 한두 차례 평가를 받은 선수죠.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미국에서 확실히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뭐 결국 메이저리그까지 올라가지 못했으니까요. 나승범 선수는 새로운 무대는 서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긁지 않은 복권이라는 그런 측면은 있었겠죠. 네. 근데 이게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는데 뭐 나성범 선수도 그렇고 뭐 김하성 선수의 계약을 잘했지만 그 지금 일본 선수들도 포스팅이 이제 본인들이 만족하는 결과가 안 나오는 경우가 이제 2차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 지금 미국 시장이 좀 너무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정체되어 있지 않나, 이게 영향을 좀 크게 미친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지금 샌디에이고로 간 다르비쉬 선수도 뭐 같은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지금 뭐 에이전시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지금 시장 상황이 안 좋다. 결국은 시장이 위축이 되면 가장 타격을 입는 선수들은 보통 중간급, 그리고 오히려 그 밑에 급의 선수들이 직격탄을 맞는 구조입니다. 이건 뭐 한국도 마찬가지죠. 확실한 기량이 있고, 그죠? 팀을 바꿀 수 있는 S급에 대한 투자, 이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구단 문을 닫지 않는 이상 이것은 늘 수요가 있는 법입니다. 근데 엇비슷한 선수의 경우 있죠. 메이저리그는 다른 옵션이 있죠. 팜 시스템이 그래도 지난해 마이너리그 경기를 못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선수들이 있습니다. 또 유망주도 있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는 부족함을 이런 부분에서 느끼지 못하죠. 확실한 카드라는 확신이 없다? 그런 선수는 나서기 힘들고, 시장 상황이라도 괜찮았다. 그러면 뭐 보험 정도 든다 생각을 하고 했겠죠. 근데 메이저리그도 좀 대규모 적자다? 불가능했다. 특히 이제 포스팅 같은 경우는 30일의 협상 기간이 이제 정해져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뭐 불리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고요. 막 쫓기죠, 그죠? 마음에. 그리고 뭐 나성범 선수가 이제 정말 객관적으로 뭐 이런 시장 상황을 떠나서 거기서 이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뭐 계약이 안 된 거 아니냐고 뭐 의견들을 많이 또 주셨어요. 냉정하게 평가는 우리가 하는 것이, 뭐 우리 팬들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국내 프런트들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메이저리그를 가고자 하는 선수에 대한 평가는 메이저리그 스카우트 담당자 그리고 단장들이 하는 겁니다. 뭐 코칭 스태프도 마찬가지로 선수를 평가할 수도 있겠죠, 어느 정도. 하지만 구단이 좀 알아서 하는 부분이고. 나승범 선수 한국에서 뭐 A급 맞습니다. 8년 통산 3할 1푼 7리, 또 100 뭐 79개 홈런, 그리고 93개 도루, 뭐 그리고 지난 시즌에 S급이고, 그죠? 뭐 타율 3할 3푼 4리 34홈런 112타점. 하지만 이제 KBO 리그 스탯을 메이저리그 그대로 호환을 할 수 있느냐? 안 되죠. 우리보다 좀 더 앞서 있다고 하는 일본 프로야구 성적도 그대로 환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뭐 또 내야수입니다. 김하성 선수는. 내야수하고 수비에 어떤 롤이 있는 확실한 내야수랑 공격의 롤이 오히려 더 강화돼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승범 선수하고는 차이가 좀 있죠. 불리한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야수 중에서는 뭐 메이저리그도 좀 좋은 선수들을 찾기가 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전급으로. 맞죠. 특히 이제 나성범 선수가 이제 좀 아쉬웠던 게, 이게 또 무릎 부상으로 1년 더 늦춰지면서 그렇습니다. 이게 한 살의 그 차이, 한두 살의 차이도 이제 굉장히 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보이기도 해요. 깡패입니다. 나이가 깡패입니다. 사실은 그 스포츠계에서 이제 최고령 기록이다 이렇게 수식어가 늘 붙죠. 최고령 이거 늘 붙습니다.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기본적으로 생체의 어떤 기능은 좀 다운될 수밖에 없겠죠. 이제 그나마 덜 영향을 받는다고는 골프도 뭐 35세, 40세를 넘어가면 이후에 이제 우승 확률이 확 다운됩니다. 50세부터는 그냥 투어가 달라지죠. 시니어 투어에서 따로 뛸 수 있는데. 글쎄요, 뭐 KBO 리그 수준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없겠는데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을까요? 뭐 많이들 비교하시죠. 뭐 어떤 사람들은 뭐 국가대표 선수들은 뭐 이렇게 트리플 A 이상이다라고도 하고 AAAA로 이렇게 국가대표는 분류가 된다. 또 그냥 리그 평균은
더블 A에서 트리플 A 사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네, 뭐 삼성에서 뛰었던 다린 러프 선수의 앞전에도 제가 좀 소개도 한번 해드렸지만 인터뷰에서 KBO 리그는 고교 수준 선수부터 메이저리그 수준 선수까지 다양한 선수들이 혼재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선수층이 옅어요. 뎁스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A급하고 B급 차이가 무지 커요. 그래서 S급의 FA 선수들의 몸값은 리그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조금 뛰어넘죠. 우리 시장이 이렇게까지 돈을 줄 수 있다고? 그만큼 좋은 선수가 부족하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또 사실 뭐 나성범 선수의 도전이 뭐 본인은 뭐 도전 자체로도 또 의미가 있었다고 하지만 이게 또 처음부터 정말 좀 뭐 쉽지 않았던 도전 아닌가. 이게 또 결국 처음부터 약간 좀 험난함이 예상됐던 길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또 야구계에서는 나성범 선수의 이런 여러 걸림돌을 감안해서 메이저리그 진출 가능성이 좀 처음부터 좀 낮지 않나 이렇게 보기도 했었고요. 그렇죠. 근데 미국 현지에서도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오니까 좀 불안은 했을 겁니다. 맞아요. 네. 좀 어렵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래도 뭐 의외의 결과가 있으니까 확답을 누구도 하지 않고 말을 좀 아꼈는데 이제 선수 본인은 조금 다를 수 있겠죠. 그럼요. 네. 현실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냥 제3자와 당사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뭐 달라야 되는 게 맞고 또 냉정하게 말하면 뭐 보면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 주위에서는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도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어요. 뭐 10% 희망이 있다 하더라도 뭐 매일 보다 보면 이게 막 시간이 흐르면 그냥 이 희망 수치는 계속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뭐 연봉 협상에서 이제 줄다리기라든지 또 FA 협상에서 줄다리기, 은퇴 시기를 놓고 베테랑하고 구단하고 줄다리기 뭐 이런 것을 보면 이게 뭐냐면 그냥 객관적인 시선하고 주관적인 시선의 차이가 있다. 매번 없을 수 없다. 네. 이제 나성범 선수의 이제 도전은 일단 올해는 이대로 결말이 났지만 이제 앞으로 그럼 어떤 선수가 이제 메이저리그 도전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해지는데 그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이 보면 그 시기별로 관심 있는 선수들이 좀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그 한국에도 그 몇몇 팀들이 스카우트를 이제 파견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몇 년 전에는 뭐 양현종, 김광현 선수가 이제 최우선이었고, 최근에는 이제 뭐 나성범 선수가 우선이었고, 근데 지금 가장 관심 있는 핫한 선수는 당연히 다 모두 만장일치로 이정우 선수더라고요. 근데 이정우 선수도 또 외야수잖아요. 그리고 뭐 홈런을 많이 치는 유형은 아닌데 이 선수는 좀 가능성이 더 있다고 봐야 될까요? 투수는 그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해외 진출이 좀 쉽죠. 조금 낫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뭐 결국 우리 KBO 리그도 지금 엄청난 투수가 없죠. 투수가 없습니다. 뭐 그 국내 투수 중에서 선발 원투펀치에 이름을 올릴 수 있을 만한 선수 구창모, 양현종 제외하면 거의 없죠. 그래도 뭐 이정우 선수, 강백호 선수 향후에 메이저리그 진출 가능성이 조금 보고 있죠, 그죠? 그래도 뭐 이정우 선수는 굉장히 뭐 다재다능한 파이브 툴 외야수, 또 강백호 선수는 파워. 근데 뭐 일루수로 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는 근데 이 선수들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지금은 이제 둘이 그냥 리그 톱 레벨이지만 메이저리그 진출은 결국 뭐 이정우 선수는 3년 후, 또 강백호 선수는 4년 후지 않습니까? 계속 성장을 거듭한다는 가정하에서 지금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이정우 선수가 가서 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 부분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결국은 계속 성장을 할 거고 더 경험을 쌓을 거고 그 본인이 이제 2020년에 보여줬던 이 장타력을 좀 더 딱 탑재하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뭐 정확도를 유지를 하면서 장타까지 계속 수비 능력은 좀 더 좋아질 거고 경험도 쌓일 거고 그러면 그때는 과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걸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이정우 선수에 대해서는 특히 좀 더 긍정적,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이미 김하성 선수의 사례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백업 선수로 이제 21살, 뭐 20살 때부터 이제 어떻게 자라왔는지를 봤고, 그다음에 이번에 성과를 얻은 것까지 보면 이정우 선수도 지금 그 데뷔 시즌부터 풀타임을 뛰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김하성 선수보다 더 빨리 아니면 뭐 비슷한 시기에 도전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2023 시즌까지 이제 마침 포스팅 자격이 주어지고 그러니까 히어로즈 구단의 어떤 뭐 지금까지 행보라든지 보면 선수의 포스팅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밀어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뭐 갈 수 있으면 가라 이런 건데 왜냐하면 또 보내고 나면 또 약간의 또 반대급부도 생기는 것이죠. 자, 만 25세 메이저리그 진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굉장한 장점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 15홈런을 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또 더 늘 수도 있겠죠. 정확성을 유지를 하면서 또 파워도 계속 더 입히는 이 과정들. 뭐 사실 뭐
이정우 선수야말로 정말 계속 메이저리그 구단들이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선수고 앞으로도 지금 그 선수의 이제 그 외야 수비도 그 데뷔 초반에 비해 정말 좀 일치월장했잖아요. 올해는 또 중견수로도 조금 좀 변신을 한다 그럽니다. 예. 만약에 이제 붙박이 중견수다. 그렇다면 메이저리그 진출은 오히려 이제 코너 외야수보다는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아무래도 이제 메이저리그의 코너 외야수들은 그냥 초인들입니다. 예. 네. 그 초인들이 그냥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선수들도 많습니다. 강백호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가 이제 조금 성장 여제 여러 가지 아직도 본인이 여러 옵션들이 있는 것이죠. 파워나 뭐 타고난 재능, 그렇습니다. 압도적이지만 또 강백호 선수 같은 경우는 그 수비 포지션에 대한 아직은 약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지금은 평가할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네. 저희 다시 나성범 선수 이야기로 좀 돌아가서 나성범 선수가 잔류하면서 NC 다이노스는 전력 누수가 없어졌습니다. 사실 가면 이제 박수로 축하하고 축복하고 남는다면 두 팔 벌려서 웰컴백 잔류 환영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지난해 이제 총합 우승에 나성범 선수가 큰 역할을 했죠. 자, 올해도 역시 1강이라는 분석들이 있습니다. 나성범 선수가 안 떠났으니까 전력 누수는 없는 거고 그냥 톱 레벨인 건 맞고 뭐 NC 구단은 말을 좀 아끼고 있어요. 표정 관리도 하죠. 그러면서 뭐 괜히 요즘 지금 상위권 팀 중에서 전력 누수가 거의 없다 그러면 이제 꼽으면 한 팀입니다. 뭐 LG 트윈스 그죠? 또 수아레즈 선수 진짜 수아레즈 선수 좋은 선수라고 칭찬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같이 영입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타진을 했던 팀이거든요. NC도 그 유력한 팀 중에 하나였는데 하여튼 차우찬 선수도 잔류를 하고 지난해보다 좀 낫다 그러고 젊은 선수들 성장한다 그러면 그냥 뭐 LG 트윈스도 좀 강팀으로 보는 그런 시선들이 많습니다. 네. 나성범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11일 오전에 좀 조용히 국내에 귀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2주 동안 자가격리를 거쳐야 하고 이제 거치는 동안부터 이제 통화를 좀 구단이랑 하면서 이제 나성범 선수 이제 올 시즌 연봉을 또 협상을 해야 되거든요. 좀 굉장히 인상 요인이 좀 크지 않을까. 그렇죠. 잘했고 본인 잘했고 팀도 잘했고 그리고 2019년 그때 마치고 무릎 수술 때문에 경기 많이 못 돼서 5천만 원 깎였는데 기본적으로 이거 뭐 다 좋은 것이죠. 좀 대폭적으로 좀 올려줄 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 내년이 되면 그러니까 올 시즌을 마치면 국내 이적이 가능한 FA가 됩니다. 대졸 예비 8년. FA 프리미엄까지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해외 FA 같은 경우 이적할 수 있는 완전 FA는 이제 9시즌을 채워야 되니까 2022년 말에 온전한 FA로 다 도전이 가능한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나성범 선수의 메이저리그 도전은 좀 가능성이 거의 없지 않나 싶습니다. 포스팅은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1년 후에 다시 도전하는데요. 뭐 지금도 물론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뭐 본인은 조금 이번에는 운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또 하게 되면 지금 받았던 평가보다는 더 박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나이도 또 한 살 더 또 먹게 되는 거고 또 올해 또 2021 시즌에 성적을 어느 정도 내느냐 또 물론 다른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게 좀 걸림돌이 될 거고 그래서 뭐 NC 구단은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완전 FA로 간다 그러면 그때는 정말 나이가 또 더 한 살 더 가니까 조금 아쉽지만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NC는 이제 외국인 선수 구성까지 다 마쳤더라고요. 나성범 선수 잔류에 이어서 웨스 파슨스 선수와의 계약을 이제 11일 발표를 했는데 뭐 이미 뭐 이야기는 좀 다 된 상황이었다고. 내부적으로 입단 협상 마무리가 거의 다 돼 있고 발표만 좀 남겨두고 세부적인 사항 조절만 좀 하고 있었고 이 선수는 기본적으로 우리 그 KBO 리그의 다른 구단들에서도 딱 눈여겨봤던 선수 맞습니다. 그렇군요. 지난해 대체 선수로 데려오려고 했던 팀들도 있었고 기본적으로 리스트업에 딱 후보군에도 올 많이 공통적으로 교집합 이렇게 여러 구단이 생각을 하고 있는 선수가 맞고 키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렇죠. 196에 약간 3쿼터. 3쿼터. 움직임이 많은 공을 던지는 땅볼 유도 능력. 그리고 직구 평균 구속이 151. 그럼 최고는 한 153타.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그냥 스타일이 루친스키 선수하고 매우 흡사하다 그래요. NC가 사실 올해 이제 우승까지 했지만 라이트 선수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자, 좋았죠. 불펜 피칭 좋았고 캠프에 좋았고 잘할 것이다. 그래서 라이트 선수, 루친스키 선수 누가 1선발인가? 라이트 1선발을 했는데 실제 경기에서는 실전에서는 좀 아쉽다고.
멘털 관리라든지 본인이 거기서 흥분을 하면 막 흔들리는데 투쟁심은 좋았지만 평정함을 유지하는 부분은 조금 아쉬웠고 네. 그리고 동료에는 굉장히 좋은 선수였고 NC 구단이 이제 우승 보너스는 따로 좀 챙겨줬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작별이네요. 네. 네, 저희가 한번 나성범 선수 소식이랑 NC 뭐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올해 그러면 이제 양현종 선수의 계약 결과만 좀 기다리면 일단은 좀 매듭이 지어지지 않을까. 어느 정도는 지금 뭐 결론이 나은 것 같아요. 조금 힘들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현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네, 추가로 업데이트되는 소식 있으면 언제든 또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